위기의 사람들. 이번 이야기는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는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방금 전 이곳에 도착한 싱가포르에서 온 20살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간 틈틈이 일해서 모아온 돈으로 꿈에 그리던 첫 해외여행을 떠나온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여행 생각에 잔뜩 들떠 있었는데, 그가 비행기에서 내린 후 처음으로 드디어 현지인과 대화를 나눌 순간이 찾아왔는데, 상대는 다름 아닌 입국 심사를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영어가 서툴긴 했지만 능숙해 보이도록 최대한 현지인처럼 발음하리라 다짐하곤 자기 차례가 되자 당당하게 여권을 들고 입국 심사대로 걸어갔습니다. 청년의 여권을 받아들고 잠시 보던 입국 심사원은 아니 이게 웬일?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그리고 잠시 후 청년은 공항 보안원들에게 잡혀 무작정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This passport is fake, right? No, no. Are you terrorist, huh? 뭐라고요? 테러? 나 미치겠네. 입국 심사를 받다 말고 갑자기 여권 위조자의 테러범으로까지 몰린 청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청년의 여권을 보더니 이내 놀란 표정이 역력한 입국 심사원. 여권과 청년의 얼굴을 수차례 비교해봐도 사진상으론 청년이 틀림없는데, Your name is Batman? 배트맨? 영어는 최대한 굴리라 그랬지. Yes, my name is Batman. 이름이 배트맨이라니. Is that your real name? Yes, 배트맨이에요, 이름이? Batman. You're kidding, right? No. So what's your last name? Superman. 게다가 성은 슈퍼맨이라는 청년. 이게 뭐죠? 당시 국제적으로 테러가 잦아 입국 심사가 매우 까다로웠는데, 그의 장난스러운 이름을 보곤 혹시 위조된 여권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기요. My name is Batman with Superman. 오케이? 내 이름 맞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실제 주인공의 여권. 보시는 것처럼 정말 배트맨 그리고 슈퍼맨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랍어로 이름은 바트만, 성은 수파르만이라고 읽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외에선 영어 발음을 무조건 현지인처럼 발음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친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아랍어인 자기 이름조차 영어식으로 왜곡해 발음했던 것. 이처럼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허풍을 떨다가 여권을 위조한 테러범으로 괜한 의심을 받게 된 청년은 꿈에 그리던 첫 해외여행에서 관광은커녕 조사를 받느라 무려 사흘이나 꼼짝없이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화로 친구와 수다를 떠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릴리. Chris makes me crazy. He always brushes his teeth walking around in the house. So I always shout to him to do it inside the bathroom. 천성적으로 말이 많은 그녀는 시시콜콜한 남편형을 보면서도 몇 시간씩 통화하는 건 기본이었고, 이런 엄마의 모습을 매일같이 봐온 딸 미아는 시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옆에서 조용히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So then see you next week. I will hang up. 그러다 장시간의 통화가 끝나자 Mommy, what should I do if I bump into a big door like that one? So then you should call 911 right away. They have anything? Of course. 호기심이 많은 미아가 기다렸다는 듯 엄마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자 말 많은 릴리는 성심성의껏 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남편 크리스가 돌아왔는데, Hey, I'm back. Daddy! My princess, how was today? Good? 하지만 오늘 아침 부부싸움을 한 둘 사이엔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I will prepare dinner. That's alright, I already ate. What? Already ate? How many times I told you to tell me before eating outside? Oh, stop it, I'm tired, so please just stop it. What? I've got to say it. 크리스는 아내의 말이 듣기 싫다는 듯 곧장 욕실로 들어가 버렸고,
남편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릴리는 화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Chris! 이처럼 별것도 아닌 일에 감정 싸움을 자주 하는 부부. 성격 급한 릴리는 남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참기 힘들었고 이내 방으로 들어가 부서져라 문을 닫아버리곤 스스로를 다독여봤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흥분한 상태. 그런 그녀는 수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Susie? It's me. Chris just gotta make me freak out. 단짝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려는 순간 Sorry, honey. I'm breastfeeding Vicky now. Let's talk in later, okay? Bye. 바쁘다면서 끊어버린 친구. 릴리는 이번엔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 Willa? You've gotta listen to me. Hello? 이번에도 마찬가지. 화날 때마다 전화에 떠들어대는 릴리가 귀찮았는지 친구들은 그녀의 전화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Listening to me ain't cost money. 잠시 후 Right. 씩씩대던 그녀는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올라 바로 실행에 옮겼고 자신만의 어떤 특이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자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이 한결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단점은 효과가 그다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한 강도로 해야 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Hey, Chris. You said you are gonna help with cleaning. Do it right now anyway. I'm out. 청소를 도와주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버린 남편 때문에 릴리는 또 속이 부글부글 끓었고 그렇게 화가 치밀기 시작하자 며칠 전 했던 그 방법이 생각난 릴리는 이내 방으로 뛰어들어가 독특한 행동으로 폭발 일보 직전인 속을 달랬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습관처럼 그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집으로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 People were suffering because of you. 경찰은 다짜고짜 릴리를 체포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녀가 남편과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화를 풀기 위해 방 안에서 습관적으로 했던 어떤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릴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수없이 많은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저지르는 이 행동은 남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위험에 빠뜨리는 엄연한 위법 행위라는 사실. 그런데 이것이 수차례 반복되자 경찰은 릴리를 범법자로 체포하기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저질러서 남들을 위험에 빠뜨린 이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릴리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떤 잘못된 행동을 저질러서 경찰에 결국 체포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오, 떠올라요? 혹시 신중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신중합니다. 검은 칠 있어요. 검은 칠입니다. 검은 칠이 있는 겁니까? 네네. 아무튼 그 많은 여성분들이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뭔가를 이렇게 좀 던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베란다에 보니까 화분이 있던데 화분을 밑으로 아파트 밑으로 던지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주변 분들에게 피해가 가겠죠. 정말 논리에는 안 맞지만 정답입니다. 화분이 꽤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네. 신중하셔야 화분 아니면 물을 던졌을 수도 있어요. 물? 예. 화분 옆에 뭐 물이나 이런 조리개 같은 게 있으니까 굉장히 두렵네요, 갑자기. 네. 오, 수건이 바뀝니다. 네. 물을 던질 수 있어요. 네. 우와, 이게 만나봐 물인가 보네. 그냥 기분이. 네. 동참하실 분 계시면. 동참하실 분 있어요? 동참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비겁하게 숟가락 얹지 않을게요. 네. 제작진의 페이크인 거 같아요. 예. 저 가겠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른이 맞습니다. 아까 그 박희순 씨의 그 물이란 얘기에 약간 제작진이 약간 바뀌셨어요. 그래서 혹시 밖에다가 침을 뱉을 수도 있고요. 약간 그 어렸을 때 장난 많이 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뱉어가지고 막 맞추기 막 이런 거.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들 때. 아이들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못 모를 때 그런 장난들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액체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하는 행동이 어떻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나오네 여기서. 예. 박진영 씨가 아까 절하듯이 했으니까 저도 이번에 똑같이 절하듯이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답은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삐에로 같아, 삐에로. 아니네요. 그 동시에 셋이 나가서 한번 합시다. 괜히 따라하고 이러잖아요. 정정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해요. 동참 이런 거 하지 말고. 저 자신 있나 봐요. 저 진짜 완벽해요. 저 정말 검은 질이 너무 싫어서 진짜 꼭 맞히고 싶어요. 말씀하세요. 그 여성이 왜 처음에 막 이렇게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이거 왜 보여줬겠습니까? 수사를 좋아한다. 네,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다 외면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따라하기 없기. 이 여인은 장난 전화로 스트레스를 푼 겁니다. 그것도 아주 훌륭한 기관에. 아까 911 얘기 나왔죠. 뭐 또 하여튼 뭐 여러 기관에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내 얘기 좀 들어봐 줘봐요. 막 이러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그들이 출동해야 될 때 그 전화 받느라고 못 가고. 저는 하여튼 그래서 장난 전화로 스트레스를 풀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할까요? 나 먼저 해.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이분은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비슷하네. 네. 이 전화로 푸는 거로는 뭔가 안 됐어요. 아주 이 여자분이 창문을 열고 맞아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 사정 얘기를 하다가 욕을 하다가 막 내 얘기 좀 들어봐. 뭐야 나 갈 거야. 그럼 어딜 가. 내 얘기 좀 들어봐. 막 이렇게 시끄럽게 이걸 며칠을 반복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신고를 한 거죠. 예전에 왜 그 영파워 가슴을 열어봐. 이런 수가 있어요. 그렇죠. 높은 곳에서 이 한유물 씨가 사람들이 나오죠. 그럼 누구한테 지칭하지 않아도 네. 본인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그렇죠. 쫙쫙 뻗어낸 거예요. 웅변하듯이 또 이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듯이.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소음이자 공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네,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죠. 서경석 씨랑은 네. 분명히 다른 거고요. 예. 우리는 약간 비슷하네요. 빨리 좀 끝내줘 봐요. 이게 지금 깔끔하게 갈게요. 하나, 둘, 셋. 나이스. 하나, 둘, 셋. 짠! 우리 홍당 실화 위기의 사람들. 남편과의 말다툼으로 화가 난 릴리.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어떤 행동을 저질렀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는데 과연 릴리가 잘못된 행동은 무엇일까요? 남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분을 참을 수가 없던 릴리.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하고자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매번 귀가 따갑도록 남편 욕을 해야 되는 릴리의 전화가 반갑지 않은 친구들은 다들 바쁘다며 피했습니다. Listening to me ain't cost money. 속상한 일이라. 그러고 보니 어떤 어려움이든 해결해주는 911에 전화를 걸어볼까 싶은 생각이 문득 든 릴리. 황급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911 emergency. How may I help you? Help! My heart is about to explode. What? What happened, ma'am? Was it a traffic accident? No! My husband made me angry, so my heart is about to exploding. What? Listen to me. My husband ate dinner outside without a phone call, so I had to throw away all the food I prepared. 정말 다 얘기하네요. 릴리가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의 얘기를 쏟아내자 듣고 있던 911 대원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So, ma'am, please calm down, okay? You've got to resolve this yourself. You should, I guess, talk to your husband. He doesn't listen at all. Well, even if he doesn't listen, you can call here. I'll hang up. 대원은 그렇게 릴리를 잘 타일러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911 emergency. How may I help you? My head really aches today. Excuse me? Can you just describe me more about it? So, my husband and I had planned to do cleaning today, but he just went out to meet his friend. Does it make any sense? 그녀는 이렇게 화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911 버튼을 눌러 바쁜 대원들을 상대로 시시콜콜한 얘기를 해댔고 그런 일은 6개월 사이에 무려 30여 차례나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경찰은 릴리를 911 전화 남용 혐의로 체포하기에 이르렀던 것. Because of you, in real emergency situation, people cannot call 911. 이렇듯 응급신고 전화를 마치 친구 전화번호인 것처럼 수도 없이 전화해 개인적인 일을 하소연하던 철없는 수다쟁이 릴리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으로 빚어진 일이 혹시 남의 일이라고만 느껴지십니까? 이 같은 일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119 상황실에서도 수없이 일어나는 일. 기본적으로 장난 전화는 예전에 비해 대폭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많이 걸려오고 있는데 대체 어떤 식으로 전화를 걸어올까요? 119입니다. 아저씨 빵꾸 예, 소방서입니다. 압축배쪽 갈 수 있나요? 지금 계신 곳은 어디예요? 여기요? 이 마법소원. 상하십니다. 이렇게 아주 단순한 장난 전화는 기본이고 119 상황실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아이도 아닌 것 같아. 어르신인 것 같은데. 예, 119입니다. 제 말 들으세요. 3분 후에 거기에서 불이 납니다. 본인이 범죄나 화재를 저지르겠다는 협박성 장난 전화도 많습니다. 또한 그러는데요. 네. 그 뭐야 번호가 쭉 맞아야 되는 겁니까? 남자친구랑 소개시켜줘요. 복권 번호에 대한 문의나 남자친구를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처럼 119와 전혀 무관한 것을 문의하고 부탁하는 등 그 종류도 천태만상입니다. 그리고 네, 119입니다. 네, 소방서죠? 네, 예. 네, 지금 문이 닫혀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문 좀 열어주실래요? 이처럼 단순히 잠긴 문을 열어달라거나 애완동물을 구조해달라고 하고 병원에 갈 이동수단이 없으니 병원까지 태워다 달라는 등 응급 상황이 아닌 일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생사가 걸린 응급 현장에 나가야 할 119 대원들의 활동에 차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몸이 아프다고 신고해 출동해보면 술 마신 뒤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 구급차를 요청했거나 등산 도중 내려오기 힘들다고 손에 가벼운 상처만 있고도 구조 헬기를 요청하기도 하고 단순히 식구들의 귀가가 늦는 경우에도 납치나 실종으로 과장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 서비스를 악용하는 등의 얌체 이용객들도 부지기수로 119 구급대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비응급 환자일 정도입니다. 장난전화나 허위신고 또는 개인적인 비응급 상황에서 119에 전화를 하시면 실제로 저희 도움이 필요한 긴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고요. 그렇죠. 정작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출동이 늦어지고 인력 낭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119 신고를 남용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잘못된 신고전화 한 통으로 인해 정말 위중한 목숨이 구조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따라서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사항. 단순 음주자나 단순 치통 및 감기 환자, 타박상이나 찰과상 환자, 검진이나 입원 목적으로 병원에 태워달라거나 단순 문 개방이나 장애물 제거, 동물의 단순 포획 및 구조 등 총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이 아닐 때는 가급적 신고를 자제하는 것이 좋고 또한 119에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주십시오. 유선 전화로 신고할 경우 119 센터에서 신고자의 위치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휴대전화보다 유선 전화나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사고 현장 주변에 있는 관공서, 병원, 학교, 은행 같은 큰 건물을 알려주면 더욱 빨리 위치가 파악됩니다. 그런데 만약 휴대전화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전신주의 보유번호나 사고 현장 주변의 건물에 있는 간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재 사고인 경우에는 불꽃이나 연기 상태 등을 설명해야 진화 장비 준비에 도움이 되며 사고 장소가 산이라면 산 이름과 산행을 시작한 지점 및 주변의 전신주나 안내판의 고유번호를 알려주십시오. 남편과의 말다툼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911에 전화해 하소연하며 풀던 철없는 수다쟁이 릴리는 결국 911 신고 전화 남용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보 같은 사람들만의 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